안녕하세요. 스미더스입니다. 오늘은요, 3월 2일입니다. 3월 2일 월요일이고요. 그 월요일 스미더스의 정분실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조선족 일배, 조선족의 고백은 일배가 만든 가짜 문서다. 이렇게 글 올리고 나서 이걸 뭐 검색을 해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졸라 댓글을 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요즘 그렇습니다. 시류가 좀 젊은 사람들이 그 뭔가를 검색을 하면, 예를 들어서 30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네이버에서 검색을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구글로 많이 옮겨왔고, 어떤 궁금한 게 있을 때 검색을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20대나 보통 요즘 사람들은 이걸 유튜브에서 검색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글을 읽기가 좀 못한지, 아니면 유튜브에 뭔가 새로운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예를 들어 조선족 뭐 고백 이러면 그 유튜브를 검색을 하면, 저도 해봤는데 제 영상이 맨 먼저 떠요.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제 영상이 맨 먼저 뜨고,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뭐 조선족의 고백 이래가지고 쭉 다른 영상들이 올라오는데, 다른 영상들은 아마도 이제 보통 내용을 뭐 제목을 보고 그러면 그 읽어주는 정도입니다. 그냥 그 이런 내용이 있다, 이게 이렇게 읽어주는 정도인데, 저는 이제 일단 제목부터 그거하고 정반대적인,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일베가 만든 가짜 문서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많은 분들이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깔려고.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졸라 까고 싶은데 왜 이걸 가짜 문서라고 하냐, 뭐 이런 거겠죠. 일단 서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당연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자한당 지지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에, 근데 말이죠. 제가 이제 그런 댓글들에 대해서 별로 크게 신경을 쓰고 싶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일단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구독자 1000명도 안 되는 그냥 작은 컨텐츠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인 후원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유재일이처럼 뭐 이렇게 계좌번호 까놓고, 가로세로 연구소나 유재일 씨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계좌번호 까고 뭐 돈 주세요, 돈 주세요, 후원해 주세요, 이런 건 사실 하고 싶지 않고요. 돈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싶어서 이 채널을 만든 거니까 일단 수익은 상관없고요. 그래서 그렇게 떡상을 해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게다가 그런 생각이 더 드는 게 뭐냐면, 제가 만든 컨텐츠 이게 뭐 한 3, 4개월 됐습니다만, 물론 그 전에 이제 거대한 장기판이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만든 컨텐츠 중에 이제 조회수가 가장 높아요. 한 만 건 넘어갔거든요, 조회가. 그런데 제가 이 글 쓰는 분, 이 댓글 다시는 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웃긴다 싶은 게 뭐냐면, 이게 1시간짜리 컨텐츠입니다. 1시간짜리 컨텐츠인데 조회수는 만 건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전체 청취 시간, 그러니까 그 만 명이 청취한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컨텐츠를 이제 본 시간, 전체 청취 시간을 조회를 해보면 한 300시간 정도 됩니다. 300시간 조금 넘습니다. 제가 어제 조회해본 바로는. 그 말은 뭐냐? 300명이 그러니까 조회수는 만 건인데 300명이 1시간 보는 만큼도 안 봤다.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 나온 그 시청 시간을 보니까 2분 40초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컨텐츠를 다 듣지도 않고서 그냥 지 하고 싶은 말만 댓글에 적으려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런 댓글들은 제가 읽어볼 필요가 없겠죠. 듣지도 않은 사람이 쓰는 댓글을 제가 왜 읽어보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전 트위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댓글에 오만 지랄을 하셔도 저한테 기스 하나 안 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나도 개인이요, 뭐 무슨 시진핑 동지 어쩌고저쩌고, 뭐 시진핑 암살 어쩌고저쩌고, 마음대로 하세요. 시진핑 개새끼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마음대로 하시고요. 저는 뭐 여러분들이 거기다 똥을 싸놔도 그냥 쓱쓱 닦고 다른 방송 올리면 그만입니다. 마음대로 하시고. 그러면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증거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네가 말을 바꿀 생각은 없냐? 없습니다. 왜냐? 지금 나와 있는 증거들을 보면
이게 일베가 주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더 명징하게 보여주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 원문을 보면 그 조선족이 일베하는 사람이라고 적어놨더만요.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왜 굳이 그렇게 적었을까요? 두 번째, 지금 이제 일베 사이트에서는 이게 그렇게 그 주된 걸로 올라오진 않습니다. 뭐 이런 거 있다더라 해서 의도적으로 그쪽에 많이 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 건이 터지면 일베에서 잔치를 하거든요. 근데 일베 사이트에서는 별로 하지 않고 지금 DC 인사이드에서 우한 갤러리 여기서 주로 때려대고 있습니다. 우한 갤러리, 우한 폐렴 관련해서 만들어진 갤러리겠죠. 사실 제가 이걸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냐면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메르스 갤러리라고 있었습니다. 디신 세대 메르스 갤러리. 사실 거기서 메갈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한 갤러리도 사실은 정상적인 갤러리 같진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거기서 지금 무슨 작당이 벌어지고 있냐 하면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차이나 게이트를 조선족 박근혜 동시 언급함으로써 무의식적으로 차이나 게이트 주동자를 새누리 쪽이 일으킨 걸로 프레임을 씌우는 것 같다. 이게 어느 DC인이 쓴 겁니다. 우한 갤러리 쪽에서 이 작전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기사는 뭐냐면 그 뭐 신천지하고 이렇게 엮어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정부를 공격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정부도 까고 중국도 까고 이래서 득볼 사람이 누구냐? 새누리 쪽 아니냐, 자한당 쪽 아니냐,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무의식적으로 차이나 게이트 주동자를 새누리 쪽이 일으킨 걸로 프레임을 씌우는 것 같다. 나도 읽으면서 너무 모호한데 애초에 차이나 게이트가 저 주제랑 엮일 건덕지가 없을 뿐더러 차이나 게이트 주동자 이꼴 야당 이꼴 미래통합당이죠. 그 다음에 이꼴 이꼴 새누리 이꼴 신천지라고 생각하게끔 일부러 본문 글을 제대로 안 쓴 것 같다. 말하고 싶은 건 저거 반박할 자료를 만드는데 시간이 들고 하니까 저거 글을 쓴 트위터 계정을 신고를 눌러가지고 더 못 퍼지게 막아야 된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 양반이 DC 인사이드에. 저도 이제 결국에는 신천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일베 뒤에 있는 이제 신천지. 2016년 이전부터 일베 사이트에 그 운영 자금을 일부 대왔다고 신천지 쪽에서 일부 대왔다는 의혹들이 제기되곤 했었습니다. 그 중국을 공격하고 현 정부를 공격하고 그 다음에 이 키워드를 신천지라는 키워드를 차이나 게이트라는 걸로 조선족 댓글 부대라는 걸로 덮었을 때 가장 이득을 볼 사람이 누구냐? 그럼 가장 직전에 까이고 있던 사람들 신천지죠. 게다가 이제 여러 가지 득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이슈를 한 달 전쯤 선거 한 달 전쯤 만들어 가지고 이거 살짝 흘려놓으면 실제 선거 총선에서 이제 많은 득을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게다가 지금 정부에 대한 시각도 되게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게시글을 디스인사이드 회원이 하나 썼는데 이 밑에 댓글들이 쭉 달립니다. 댓글들이 어떤 댓글이 달리냐면 이 댓글들을 보면 조금 이게 조직적으로 지금 뭔가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트위터 저거 씨발 개체수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야 하냐. 그 다음에 공론화 시키면 모른다. 또 트위터는 어쩔 수 없다. 차라리 다음에 집중하는 게 낫다. 저거에 맞춰서 대응책을 세워야 된다. 트위터 무조건 머리채 잡고 패야 된다. 저희가 쟤네 본진이라 저길 정복해야 된다. 저기 핵폭탄 하나 터뜨려야 된다. 그러니까 저기 쟤네 본진이라는 건 그 친문 문바들의 본진이 트위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트위터를 어떻게든 트위터에서 퍼지고 있는 걸 공격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 뭐가 있냐. 놀랍게도 사람들이 제목만 보고 있다. 디테일하게 날짜까지 확인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쟤들 선동 수법이 날짜 섞기, 눈점 흐리기, 시점 혼합 등 그동안 너무 많이 한 흔한 선동법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했는데 똑같은 이유로 지금 이 차이나 게이트 만드는 사람들도 날짜를 갖다가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이제 원문 게시에도 뭐가 있냐면 오늘 뭐 보도에도 하나 나왔던데 어떤 회원이 2월 29일 새벽 2시에 이 조선족들을 적발해낼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제 링크를 만들어 가지고 올렸더니
그 새벽 3시부터 조선족들이 거기 그걸 클릭했다 걸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조선족이 새벽 3시에 이 일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뭐 중요한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거기 걸려가지고 바로 또 조선족이 거기 밑에다가 뭐 나한테 왜 이러냐 이렇게 댓글 답니다. 그리고 이게 정리가 돼가지고 그날 밤에 기자한테 넘어가고 이 기사가 3월 1일 날 어제 어떤 모 신문에서 이 기사를 씁니다. 하루 만에 이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런 경우는 제가 딱 한 경우를 봤습니다. 저 주가 조작하는 작전 세력들이 미리 시나리오 짜놓고 기자까지 섭외한 다음에 일 터트리고 기자한테 바로 정리해서 넘겨주는 거. 그 말은 걸려들었다는 조선족들조차도 어떻게 보면 한패들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조선족이라는 증거도 없죠, 사실은. 그 검찰이 이제 수사기관에 수사를 하더라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이 일반 저 인터넷 유저들이 아무리 프로그래머 출신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얘들이 활동한다 하더라도 그걸 그렇게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잡아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아직까지도 믿는 분들은 꽤 많으시죠. 아무튼 뭐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게 선거철이기 때문에 그 뭐랄까요, 선거철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물타기 하고 또 물타기 하고 서로 전쟁하고 하는 게 심리전 벌이고 하는 게 하루 이틀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이제 심리전을 수행을 했죠. 댓글도 달고. 근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기사나 인터넷 여론 조작을 한다고 해가지고 댓글을 단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다른 댓글들이 또는 뭐 추천수, 좋아요를 막 7,000개, 8,000개 누른다고 하더라도 이게 실제 여론에 반영이 됩니까? 누가 댓글까지 읽어본다고, 이 바쁜 세상에. 그러면 원세훈의 국정원은 왜 했냐? 여러분 그때 당시 기사 잘 보면 아시게 될 텐데요. 원세훈의 국정원에서 왜 국정원 심리전단까지 만들어가지고 했냐 하면 그 댓글 조회수 올리고 각 커뮤니티마다 이제 우호적인 댓글 달고 좋아요, 추천수 높이고 이제 그거 그렇게 성과 실적 내야 되는 게 그걸 다 취합해 가지고 국정원장이 갖고 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장이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야, 이거 댓글 많이 달렸네. 또는 좋아요 많이 눌렀네. 국정원장 최고 그 상관이 하라고 하니까 국정원에서 한 겁니다. 그럼 국정원장은 그 자료, 정리된 보고 자료, 우리가 한 달 동안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누구한테 보고할까요? 대통령한테 보고했습니다. 왜냐면 대통령도 그런 보고를 좋아하니까. 그런데 지금 댓글 달고 좋아하는 인간들, 또 좋아요 추천서 누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보고 받고 좋아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국정원은 그런 활동 자체를 아예 안 하고 있고, 그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려면 돈이 들거든요. 그럼 뭐냐? 우리가 지지하고 좋아하는 어떤 정치인에 대한 좋은 기사가 또는 좋아요가 많이 올라오게 되면 기분이 좋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자위행위라니까요. 이거는 딸딸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문파들이 딸딸이 치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아이돌 팬심처럼. 왜냐면 제가 그러니까 아이돌,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한테는 좋은 기사만 달리는 게 좋거든요. 그때 마인드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제만의 얘기가 아닌 게 오늘 이제 여기에 대한 일종의 그 보충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지금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그 중앙일보에서 3월 2일에 나온 3월 2일이 아니구나. 2월 28일에 나온 기사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뭐 무슨 조선족 어쩌고 저쩌고 나발하기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28일 오후 5시 기준으로 128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25일까지만 하더라도 20만 명 수준이었지만 사흘 만에 청원 참여자가 100만 명 넘게 가세했다. 26일 시작된 맞불 성격의 문재인 대통령 응원 청원도 이틀 만에 100만 명이 넘어섰다.
양 진영의 가파른 대결 양상 속에 정반대의 두 청원이 나란히 100만 명을 넘기게 된 것이다. 여기서 이제 그 중앙일보 기자가 그 청와대 이 담당 관계자를 만나가지고 이걸 물어봅니다. 이 담당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이제 전산 및 서버 관련하는 담당자입니다. 이분한테 인터뷰를 했거든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의혹 1. 참여인 숫자의 비정상적인 변화는 어떤 원인인가?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 설명을 해드리면, 기사를 소개해드리면, 세대결을 하는 가운데 이제 국민청원 그 자체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번에 새로 거론된 문제는 청원 참여 인원 숫자의 비정상적인 변화다.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27일 제보받은 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 관련 영상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면 시간 경과에 따라 참여 인원 숫자가 늘어야 하는데 영상에서는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영상에서 81만 9,618명이던 참여인 숫자가 새로 고침을 하면 81만 9,186으로 500명 정도 줄어든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탄핵 촉구 청원 참여자 수를 줄이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 얘기를 들어본 겁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새로 고침할 때마다 숫자가 줄어드는 현상이 왜 발생하나? 청와대 쪽 전문가가 답변을 하는데 인터넷 브라우저는 페이지 로딩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페이지의 이전 정보를 어느 정도 저장하고 있다. 그런 정보를 저장하는 공간을 캐시라고 한다. 그런데 새로 고침을 계속 하다 보면 캐시끼리 충돌한다. 그러면서 참여자 숫자가 개인 브라우저에서 잘못 보여질 수 있다. 또 참여 인원 숫자를 주르륵 올라가는 식으로 동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는데 숫자가 올라가는 중에 새로 고침을 누르면 잘못된 화면이 보이기도 한다. 기계적인 오류 수준이다. 이준석 최고위원이 공개한 동영상은 누구나 찍을 수 있다. 우리 서버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청와대 서버 문제가 아니고 개인 브라우저의 문제다. 누가 그렇게 계속 새로 고침을 하겠나. 일반적인 사용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할 필요도 없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준석 최고위원도 그날 저녁에 청와대의 의도적 조작 가능성을 주장하진 않았습니다. 그도 페이스북의 수치를 보니까 청와대가 그러니까 캐시 정보를 저장하는 것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도 썼습니다. 이거는 이제 서버에서 어떻게 설정하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그러니까 숫자가 실제로 변하는 게 아니라 그 서버에는 정상적으로 기록이 되는데 인터넷 브라우저에 이게 잘못 표시되고 있다는 거죠. 계속 새로 고침을 계속 누르면 데이터가 충돌을 하니까 자꾸 이제 이전 데이터, 줄어드는 데이터, 또 앞에는 이제 다시 또 청원 누르는데 이게 실시간으로 계속 청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렇게 기계적인 문제였다는 거고, 두 번째 의혹, 매크로를 사용하는 거 아니냐, 매크로 사용 여부. 또 다른 의혹은 매크로, 이게 자동 반복 프로그램이라고 보통 통칭하는 게 매크로인데, 매크로를 이용하면 한 명이 청원 동의를 수천 번 할 가능성이 있다. 문 대통령 탄핵 촉구와 응원 청원을 올린 이들이 서로를 향해 매크로를 통해 인원을 늘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단 청와대 국민청원은 한 사람이 4개의 아이디로 동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이게 이론적으로 따지면 한 사람이 4개의 아이디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짧은 시간 안에 하나의 IP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집 주소가 되면 IP가 하나입니다. 하나의 IP에서 4개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서 청원 동의를 하면 의심 계정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 사례에 대해서 월간 단위로 보고서를 받는다. 하지만 생각하는 것처럼 큰 비율은 아니고 1% 미만이다. 그래서 4개의 아이디의 동의를 하나의 동의로 합치진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 어떤 사람은 이제 4개의 아이디를 이용해 가지고 각자 들어가서 이제 청원을 누릅니다. 청원 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전체의 1% 미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의미는 없는 거죠, 이게. 이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하나의 IP에서 이제 들어오는 4개 이상의 어떤 청원이 전체 1% 미만이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매크로 사용 여부인데, 하나의 컴퓨터에서 여러 아이디를 생성해가지고 수천 또는 수만의 동의를 클릭하는 방식이 이제 매크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평소에도 중복 IP에서 동의를 누르려는 시도는 많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이제 누군가 매크로를 이용해가지고
막 동의를 눌러가지고 이제 동의수를 늘리려고 하는 시도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자동 차단이 되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니의 방향을 흔드는 수준이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사례처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1분 만에 1000건, 2000건 올라가는 수준이면 바로 대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 IP를 차단해 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번 문 대통령 탄핵 촉구와 응원 청원의 매크로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말을 아끼게 되냐면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데, 매크로를 의심하는 근거 중 하나는 여러분 아까 이제 저기 뭐냐 그 차이나 게이트에서 나온 것처럼 중국 서버를 통한 접속 여부입니다. 중국의 서버를 두고 매크로를 돌려가지고 청와대 청원 참여수를 높이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뭐 평소 대비 뭐 몇백 배가 늘었다 뭐 이런 주장이 있었죠. 엊그저께. 그런데 이거는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문 대통령 응원 청원, 그러니까 이제 탄핵 촉구 청원 말고 문 대통령을 응원합니다 뭐 이런 청원 있잖아요. 여기에 조정석이 동원됐다는 얘기인데, 또는 중국에서 접속자가 막 몰려가지고 했다는 얘기를 주장을 이제 일베 쪽에서는 하셨었는데, 일베가 아니지, 이 차이나 게이트 주장하는 쪽에서는 하셨었는데, 이제 이걸 기자가 물어봅니다. 청와대 쪽에. 이번 청원에서 외국 서버를 통해 접속해서 누르는 동의를 누르는 수는 얼마나 되나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담당자가 뭐라고 답변하냐면, 문재인 대통령 응원 청원의 경우는 1.74%였답니다. 동의자 비율이 아니라 접속자 비율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외국 서버를 통해서 들어온 접속자 비율이 전체의 1.74%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동의자 비율은 이 접속자 대비 더 낮다는 얘기죠. 1.74% 정도라면 중국 동포나 교민이 했다고 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DC 인사이드에서 얘기한 것처럼, 또는 일베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20% 30%가 중국 서버 쪽에서 들어와서 동의를 눌렀던 게 아닙니다. 이쯤 되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청와대 담당자가 거짓말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중앙일보 기자한테. 근데 그랬다가 만약에 거짓말인 게 들통나면 그때는 어떻게 될 것 같은데요. 어차피 이거 지금 누가 고발장을 넣어가지고 검찰에서 아마 조만간 수사가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자료를 조작을 했던 사람이든 또는 실제 조직이 있다고 하든 간에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겁니다. 기다리면 당연히 결과 나올 거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내용을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올해도 이제 한전에서 상당 수준의 적자를 봤습니다. 한 2조 넘게, 거의 한 3조 가까이 적자를 봤거든요, 지금. 매출이 전년 대비 1조 5천억 원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영업 손실은 전년 대비 1조 1천억이 증가했기 때문에 거의 한 2조 6천억 원치 손해를 본 겁니다. 영업 손실이니까 뭐 바로 더 할 수는 없겠지만 한 2조에서 이제 한 3조 가까이 통칭해서 손해를 봤다고 하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한전은 이건 탈원전과는 무관하다는 개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게 정책 연구를 많이 한 전문가 입장에서 이 한전 담당자들과 이 기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내용을 보면 일문일답이라고 돼가지고, 한전은 2019년 연결 기준 매출이 전년 대비 이제 1조 5,348억 원 줄어든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영업 손실은 전년에 비해서 1조 1,486억 원이 증가한 1조 3,566억 원을 기록했고요. 손실이 지난 2008년 2조 7,900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낸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의 적자입니다. 지난 2018년에 영업 손실을 내며 적자로 전환한 뒤 지난해 들어 적자폭이 더 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전이 적자로 접어드는 것은 2018년부터입니다.
그 말은 2017년 현 정부가 들어와서 탈원전 시작하면서부터 2018년 매출부터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겁니다. 계속. 그러나 한전 관계자들은 기자들한테 한전의 실적은 탈원전과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뭐가지 붙어 있으려면 그렇게 말씀하셔야겠죠. 실제 한전이 밝힌 원전 이용률은 2017년 71%에서 2018년 65%로 떨어졌다가 2019년 70.6%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수치만 가지고 그러니까 2019년 원전 이용률이 탈원전 정책 추진 시기인 2017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실적 악화와 연관성이 없다는 식으로 이제 구랄칩니다. 진보 언론이나 이게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은 구랄쳐요 그렇게.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원전 이용률이라는 거는요. 예를 들어서 예방 정비를 원자력 발전소는 버튼만 누른다고 바로 가동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동하는 데만 시동 거는 데만 일주일이 걸리고요. 끄는 데도 일주일 넘게 걸립니다. 보통 시작할 때, 끌 때 앞뒤로 한 달씩은 빼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다 가동 시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발전을 안 해도 이 원전 이용률에 시간이 산입돼요. 그런데 원전은 계속 가동을 해야 이득을 보거든요. 근데 현 정부에서 뭔 짓을 했냐면 보통은 한 1년 가동하고 한 10개월 가동하고 2달 정도 정비하는데 현 정부에서는 원전을 한 3개월 돌렸다가 정지, 또 3개월 돌렸다가 정지, 이딴 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시간들이 빌 거 아닙니까? 이걸 다 가동 시간에 더해가지고 마치 가동을 했다는 것처럼 구라를 깝니다. 게다가 거기에 더해서 그 정지된 기간 동안에는 LNG를 더 많이 뗍니다. 원래 같으면 그 기간이 다 이제 가동되는 기간이었는데 그 기간은 발전을 안 하고 그 사이를 LNG들이 치고 들어와서 LNG 발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연료비는 상승하니까 적자는 더 늘어나죠. 그러니까 원전 가동률은 똑같은데 수치상으로 보면 적자폭은 훨씬 더 비싼 전기를 생산하니까 LNG 떼가지고 적자폭은 늘어나는 겁니다. 이거를 전문가들은 아는데 일반적인 진보론인들은 모르니까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하듯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기자들도 잘 몰라요, 이 내용을. 그러면서 이제 그 한전에서 뭐라고 하냐,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냉난방 전력 수요 감소 등에 따른 전기 판매 수익의 하락. 그러니까 여름이 너무 시원해가지고 에어컨을 안 돌린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상 할당량 축소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 급증.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그 각 국가들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화석 연료를 떼가지고 CO2가 발생하게 되면 이걸 적정하게 계산하는 계산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니네가 CO2 요번에 뭐 몇 억 톤 발생했으니까 얼마 내놔 이래가지고 그만큼 돈을 국제기금가 뭐 거기 줘야 됩니다. 그게 소위 온실가스 배출권이거든요. 배출권 거래자라고 하는데 그 배출권 비용이라고 있는데 탄소 연료를 떼면 뗄수록 이걸 더 많이 내게 됩니다. LNG를 우리가 많이 떼니까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을 많이 내야 돼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을 하게 되면 비싼 LNG를 안 사도 되는데 원자력을 세워놓고 비싼 LNG를 뗄 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을 하게 되면 온실가스 배출 비용 안 내도 되거든요. 돈을 이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돈이. 또 이제 한전은 적자의 원인으로 뭐라고 했냐, 설비 투자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감가상각비, 수선 유지비 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건 뭐냐 하면 얘들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이런 건데, 멀쩡한 석탄화력 발전소를 닫아 놓으니까 이게 운영이 됐으면 돈을 벌 수 있는데 닫혀 있으니까, 닫혀 있는 것만큼 유지하려면 그냥 자물쇠로 잠그는 게 아닙니다. 계속 정비를 해야 돼요. 해체하기 전까지는. 그러면 이 유지비가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감가상각비라고 해서 기계를 그냥 세워놓으면 계속 돈이 나가요. 그러니까 이만큼 손해본다, 이 자산이 이만큼 손해보는 게 계산이 상계가 돼야 됩니다. 게다가 원자력 발전소 지금 월성 1호기 폐로시킨다고 이제 세워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감가상각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미세먼지 대책에 따른 비용 증가. LNG를 그만큼 많이 떼면서 미세먼지가 또 그만큼 많이 늘어나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각종 필터라든지 또는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설비들을 설치하다 보니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이것도 원자력 발전하게 되면 이게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이게 다 탈원전 때문에 이런 적자 요인들이 생기는 건데, 이 한전 관계자들은 요말조말 이런 단어 저런 단어 전문 용어 막 써가면서 이거 탈원전 때문 아니고요, 다른 이유 때문이에요 라고 지금 구실을 붙이는 겁니다. 기자와의 1분 1답을 소개해드리면, 기자가 물어봅니다. 원전 이용률과 실적이 관련성이 있나? 라고 물어보니까 김병현 한전 재무처장, 보통 한전 재무처장이면 전무거든요. 한전 재무처 전무가 뭐라고 얘기했냐? 먼저 한전 실적은 탈원전과는 무관하다. 그러니까 이 말부터 때리고 들어가죠. 제가 지금부터 이제 그 한 네다섯 줄 되는 한전 전무의 말을 이게 쭉 읽어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들어도 이게 뭔 소리인지 잘 이해가 잘 안 가실 겁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봐도 이해가 잘 안 가요. 뭔 소리냐면, 그냥 자기 아는 이런 용어 저런 용어 갖다 붙여가지고 탈원전 때문은 아니라는 거를 그냥 둘러대고 있는 것 뿐이기 때문에 이 문장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전 실적은 탈원전과는 무관합니다. 실제 원전 이용률은 2017년도와 2019년도가 비슷한 수준입니다. 전기 판매 수익과 연료 구입비 이익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세 부담금, 방사산업비 등이 올라가니까 영업이익이 줄고 있습니다. 냉난방 부분은 우리가 예측 가능한 부분은 아닙니다. 매출 원가도 기온으로 인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매출 원가도 연료 가격, 발전 믹스 등에서 차이가 납니다. 현재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개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내용이 뭐냐? 전기 판매 수익과 연료 구입비 이익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뭔 얘기인지 모르겠잖아요. 근데 전기 판매 수익, 연료 구입비 이익, 그러니까 비싼 LNG를 구입해가지고 떼다 보니까 전기 판매를 해도 돈이 안 남는다, 이 얘기를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도록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 매출 원가도 연료 가격, 발전 믹스 등에서 차이가 난다. 전기를 팔아서 얻을 수 있는 원가, 연료 가격, 발전 믹스, 이게 뭐냐면 LNG 가격, 그 다음에 원자력, 그 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LNG의 국제 시세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걸 예측하는 건 어렵다. 결국에는 맨 앞에 말한 한전 실적은 탈원전과 무관하다고 해놓고서는 뒤에 LNG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LNG를 왜 떼죠? 탈원전 때문에 원전을 못 돌리니까 LNG를 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얘기를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어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전혀 모르는 것 같은 얘기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 전형적인 이 새끼들이 쓰는 수법이거든요. 말 돌리기. 두 번째, 기자가 물어봅니다. 원전 이용률 1% 오를 때마다 연료비 금액 변화는 어떤가? 이건 사실 짤없잖아요. 기자가 이걸 뭔가 알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원전 이용률이 1%씩 올라가면, 왜 원전을 더 많이 돌리면 연료비가 오르냐 떨어지냐, 지금 이걸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원전을 많이 돌리면 LNG를 적게 구입해도 되니까 그럼 연료비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전 전부라는 새끼가 뭐라고 답하냐? 알고리즘이 있는 것은 아니다. 원전 이용률이 줄어들면 LNG 이용이 높아진다. LNG 가격은 국제 유가에 따라 달라진다. 발전 방식의 배합 방식에 따라서 가격 차가 많다. 1%당 얼마라고 말하기 어렵다. 이렇게 삥삥 돌려가지고 얘기를 회피합니다. 진짜 화딱지가 나기 시작하죠, 점점. 그러니까 원자력 이용률이, 그러니까 원전을 많이 이용하면 LNG를 그만큼 적게 구입해도 됩니다. 그러면 발전 원가는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면 원자력에서 발전하는 게 LNG 발전하는 것보다 적어도 한 4분의 1 정도 싸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발전 원가가 떨어지겠죠. 근데 이 양반은 지금 말을 이렇게 저렇게 돌려서 그게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당 얼마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요.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물어봅니다. 원전 이용률은 70% 중반대로 보이는데 연료비 감소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된다는 겁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한전 전무가 70% 자체가 한수원에서 예방정비 등을 전력거래소에 제출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다고 봐야 된다. 진짜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진짜 이거는 진짜 아무 말이나 하시는 거거든요. 본인은 한전이잖아요, 한국전력. 근데 이걸 한수원 탓으로 돌립니다. 그 원전 이용률 70% 자체가 한수원에서 예방정비 등을 전력거래소에 제출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다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예방정비라고 해서 1년에 이 원자력 발전소를 언제 어떻게 정비한다는 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용률이 결정이 되는데, 그건 한수원에서 하는 거라 가지고 우리가 뭐 여기에 대해서 뭐 단가가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네요라고 또 둘러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기자가 일단 이건 포기하고 다른 걸 물어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경우에 4분기에 집중적으로 반영된 건가? 그러니까 니들이 LNG를 잔뜩 쓰니까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비용을 많이 지급해야 되니까 이게 적자를 본 것 같은데, 이게 4분기에 집중적으로 반영된 거냐, 그러니까 뭐 겨울 분기에 반영된 거냐는 거죠. 작년 겨울에. 그랬더니 한전 전무가 뭐라고 하냐면, 배출권 비용은 민간 발전사도 연말에 대부분 집행을 한다. 배출권 비용이 4분기에 7천억 원이 늘었다. 주로 배출권 거래 비용은 4분기에 많이 들어온다. 이 부분이 4분기로 반영됐다라고 얘기합니다. 4분기에 반영된 건 맞는데, 작년에 배출권 비용이 7천억을 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7천억은 사실 원전을 많이 돌릴수록 안 내도 되는 돈이에요. 아우 존나 짱나네. 이게 정부 새끼들 진짜.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물어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을 계속 내면서 적자가 커질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야 니들이 LNG를 덜 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한전 전무가 뭐라고 하냐, 배출권은 감축 계획 등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걸로 끝이에요. 고민 중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재무처장, 그러니까 전무하고는 대화가 안 되고 그 재무처 차장한테 물어봅니다. 같이 동반했던 작년 실적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이 뭔가라고 이제 실무자한테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 실무자가 뭐라고 그랬냐, 배출권 거래 비용이 7천억 원이 늘었고 감가상각비 등이 늘어나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4분기 영업 손실은 1조 7천억이다. 그러면 이 감가상각비가 4분기에만 1조가 됐다는 겁니다. 보통 감가상각비도 4분기에 이제 합해서 계산을 하거든요. 이 감가상각비가 뭐냐? 월성 1호기 같은 경우에 한 4천억 들여가지고 고쳐놨는데 이걸 그냥 돌리지도 않고 세워놨으니까, 그러면 이 4천억이 그대로 나이겠지만 여기서 몇백억씩 계속 반영이 되는 겁니다. 곱하기 2 해가지고. 왜냐면 수리비 들어갔고 그냥 못 돌려서 그만큼 손해보는 기계비용이 있으니까. 게다가 그 안에는 인건비도 포함되거든요. 유지보수에 관한. 그러니 탄소 배출권을, 그러니까 LNG를 떼서 CO2를 내보냈기 때문에 들어가는 돈이 7천억이 더 들어갔고, 그 다음에 원전을 안 돌려서 1조를 더 손해봤다는 겁니다. 작년에 겨울에만. 그래서 이제 기자가 물어봅니다. 전기요금 개편을 생각하고 있나? 전기요금 개편을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이건 사실 점잖은 질문이고요. 야, 전기요금 올릴 거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답하냐? 2018년 대비 폭염 밀수가 줄면서 전력 판매에 영향을 미쳐서 구조적으로 적자가 났다. 그러니까 덥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에어컨을 덜 돌리니까 적자가 났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 적자가 난 게 사람들이 에어컨을 덜 돌려서 적자가 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8년도에 날이 꽤 더웠어요, 여름이. 그래서 정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에어컨 많이 돌려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전기가 간당간당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많이 더운데 에어컨 많이 돌리면 전기요금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누진세를 깎아주겠다. 예를 들어서 누진세를 일부 조정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기요금을 좀 적게 받는 혜택을 드리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손실을 그대로 한전이 뒤집어 썼습니다. 그럼 누진세를 정부에서 왜 깎아줬냐? 여름이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많이 돌려서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면 야, 이럴 거면 왜 탈원전해?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오고 정부 비판 나올 거니까 한전이 이걸 독박을 쓴 거예요. 근데 그 사항을 이 한전 담당자는 이렇게 마사지 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2018년 대비 폭염 일수가 줄면서 전력 판매에 영향을 미쳐서 구조적으로 적자가 났다. 전기요금은 공익성과 수익성을 봐야 한다. 그런 부분은 정부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다. 전기 사용과 관련해서 조사 분석하고 있으며
체계 개편 방향과 관련해서 계속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전기요금 체계를 논의하는 중이라고만 말할 수 있겠다.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린 정부가 시킨 대로 하는 거니까 정부에 가서 물어보세요. 우리도 답답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기자가 물어봅니다. 다시. 그럼 올해 흑자 전환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야, 니네 뭐 원전 이용률도 계속 높이고 있고 또 앞으로 뭐 개선한다고 하니까 그럼 올해는 흑자 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답하냐면 기업 입장에서는 영업 흑자가 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제조업 가동률이 떨어지고 판매량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자구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게 뭐냐면 그 탈원전 정책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요. 한전이 흑자를 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구조에서는. 근데 이걸 그대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코로나 핑계를 대는 겁니다. 한전사람도 회사원이다 보니까 힘들죠. 살아남기가. 그래서 이제 기자가 좀 애매해서 다시 물어봅니다. 아니 원전 이용률이 오르고 또 경영 효율화를 통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면 정부하고 그래서 원전 이용률이 오르고 경영 효율화를 통해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나?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냐. 경영 효율 변동성이 크다. 유가 등 여건 변동이 있으려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또 모른다고 답합니다. 근데 앞서 말한 경영 효율 변동성이 크다는 거 이게 뭔 뜻이겠습니까? 우린 모르겠고 정부에서 결정해야지 뭐 이 얘기입니다. 산업부에서 어떻게 결정하기에 따라서 우리가 흑자 낼지 적자 낼지는 달라지는 거예요 라고 답하는 겁니다. 약간 신경질적인 반응이죠. 그래서 이제 이 담당 차장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실무자가 옆에서 듣고 있던 한전 기획처 부장이 끼어듭니다. 왜냐면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안 될 것 같으니까 한전 기획처 부장이 끼어들어가지고 그 올해 원전 이용률은 특별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 이상 2019년도보다는 더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율이 재무 실적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환율은 1150원에서 1170원 사이에서 최근 1210원까지 올라가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LNG가 비싸지니까. 유가와 환율이 재무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국제 유가에 따른 영향은 작년보다는 올해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영업 흑자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원전 이용률은 우선 한수원이 목표로 하는 70% 중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수원 핑계대고 그 다음에 환율 핑계대고 여기저기 다 떠넘기죠. 보통 한전 기획처가 보통 이제 그 일반 회사의 그 기획실 같은 엘리트 부서거든요. 이 엘리트 부서에서 부장급이면 아마 박사 학위도 있는 사람일 겁니다. 에너지 정책 쪽으로. 이니 이제 이런 사람이 딱 붙어서 이제 말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들어보면 별 내용도 없는데 자기들 책임은 아닌 것처럼 면피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환율이 재무 실적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 환율이 올라가면 부정적인 영향이 온다. 그러니까 유가와 환율이 재무 실적에 영향을 미칠 거다. 국제 유가에 따른 영향은 작년보다 올해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다. LNG가 싸면 우리가 조금 더 흑자를 보겠죠.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전을 안 돌리고 지금 LNG로 떼고 있으니까. 그래서 국제 유가라고 하는데 국제 유가에는 이제 LNG 가격까지 다 포함됩니다. 지금 사실 전력 발전하는데 석유를 바로 떼가지고 발전하는 건 거의 없거든요. 천연가스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석유 가격에 천연가스 비용도 연동돼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도 이제 얘기하면서 워낙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영업 흑자가 가능한지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그런 건 안 된다는 얘기죠. 흑자는 힘들 것 같다는 얘기고. 원전 이용률은 우선 한수원이 목표라는 70% 중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원전 이용률이 떨어지면 이건 한수원 탓이다. 한전 탓은 아니다. 이렇게 또 면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기자가 마지막으로 물어봅니다. 그럼 올해 자구 노력으로 아낄 수 있는 비용은 얼마냐? 그럼 오케이 뭐 다 뭐 어렵다 뭐 또는 정부에게 달렸다 이런 얘기하니까 그럼 니네가 줄일 수 있는 비용은 뭐냐 지금? 그러니까 니네가 아껴가지고 득 볼 수 있는 비용이 도대체 얼마나 되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그 말은 다 정부 탓하고 한수원 탓하는데 그럼 한전 니네가
한전 니네가 스스로 아껴서 올해 절약할 수 있는 비용은 얼마쯤 되겠냐.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발전 회사들의 목표치를 집계하고 있다. 추정컨대 약 1조 6천억 원 전후를 목표로 할 것 같다. 2020년에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가급적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1조 6천억 원을 아끼겠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쓰는 비용, 그 뭐 영업 활동을 위해서 쓰든지 회의비로 쓰든지 각종 뭐 연구 프로젝트다 연구 개발 비용으로 쓰던 돈이 1조 6천억 뭐 이런저런 예산으로 쓰던 것들이 이제 이 정도 오바되는 게 있는데 이거를 최대한 줄여가지고 적자를 줄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그 가장 큰 원인은 돈이 가장 적게 드는 발전원인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세워놓고 해외에서 그것도 비싼 LNG를 사들여 와가지고 이걸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한전 적자가 누적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 하지 말자는 말은 못 하겠고 한전에서 지금 쓰고 있는 R&D 비용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R&D 비용을 줄여서 어떻게든 적자폭을 줄이겠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R&D 비용을 줄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 기업의 미래가 연구 개발인데 그 기업의 미래를 잘라다가 당장 먹고 사는데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지금 인터뷰라고 하고 앉았습니다. 한전 간부들이. 한전에서 제일 똑똑한 인간들이.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이 사람들이 바보라서 이런 게 아닙니다. 자기들도 뭔가를 하고 싶은데 청와대나 산업부가 원체 강력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야, 니들 가만히 있어. 우리가 결정할 거야. 근데 그 청와대나 산업부에서 결정하는 사람들은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물론 산업부 공무원들은 전문가들이겠지. 하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 모가지 때문에 가만히 있습니다. 청와대에 있는 몇몇 수석들, 그 다음에 그 386 뭐 정치인들, 이 양반들은 에너지에 대해서는 쥐뿔도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딴 사람들 아무것도 못하게 해놓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돈이 나가고 있어요. 이거 다 여러분들 세금입니다. 한전에서 2조, 3조, 4조, 7조, 8조, 10조를 손해보면 한전 직원들 봉급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발전회사는 돈 똑같이 받아요. 왜냐하면 그게 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거긴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전에서 10조의 적자를 보면 우리 세금으로 그 10조만큼 한전 쪽에 보내줘서 보전해 줍니다. 그러니 그 발전회사 직원들은 솔직히 손해보는 거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아주 흑자 봤을 때에 비하면 인센티브는 좀 적게 받겠죠. 소위 보너스. 우리는 안 써도 될 돈을 적자 메꾸는 데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단지 청와대의 똥꼬집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역사가 70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50년? 뭐 그쯤 돼 갑니다. 그동안 큰 사고 한 번 없었습니다. 오히려 대구나 이런 데서 역병으로 지금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 뭐 고통받고 죽고 그러죠. 도대체 왜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멈춰야 됩니까? 이런 큰 손해까지 보면서 우리가 전기가 모자라서 북한이 원하는 게 전기인데 북한의 전기도 못 주고 있습니다. 이거 뭔 짓거리입니까? 제가 가장 쓰기 싫어하는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밥 팔아서 똥 사먹는다고. 이게 지금 밥 팔아서 똥 사먹는 짓이에요. 리더가 무식하기 때문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